혹시 요즘 숨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아침마다 끈질긴 기침이 나오고 가래가 끓는 것 같지만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증상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일시적인 피로가 아니라 이미 심각하게 시작된 질병의 은밀한 신호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질병이 전 세계 사망 원인 3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그만큼 무서운 병이라면 말입니다. 숨이 차기 시작했다면 이미 치료 적기를 놓쳤을 수도 있다는 비극적인 경고.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의 냉혹한 진실에 대해 이제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폐 건강, 나아가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지키는데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디 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COPD, 만성폐쇄성 폐질환. 이 이름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설고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매우 흔하고 심각하게 다루는 폐 질환입니다. COPD는 유해한 미세입자나 독성 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흡입됨으로써 폐에 비정상적이고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생겨 발생하는 진행성 호흡기 질환을 총칭합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인 기류 제한을 유발하여 결국 폐 기능의 심각한 저하와 극심한 호흡 곤란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폐기종이나 만성 기관지염 등이 바로 이 COPD라는 거대한 범주 안에 속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입니다. 특히 COPD의 가장 무서운 점이자 위험한 특징은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질병들은 우리 몸의 통증이라는 명확하고 강렬한 경고, 신호를 보내어 조기에 문제를 인지하도록 돕지만 COPD는 이러한 통증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특별한 통증 없이 아주 느리고 점진적으로, 그러나 멈추지 않고 확실하게 우리 폐를 서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이미 폐 기능이 절반 이상 혹은 그 이상 심각하게 손상된 뒤에야 뒤늦게 병원을 찾아 진단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늦은 진단은 치료 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예후를 나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폐는 우리 몸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산소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신선한 산소가 폐 속의 수많은 폐포를 통해 혈액으로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이 산소는 혈류를 타고 온몸 구석구석의 모든 세포와 조직으로 퍼져나가 우리 생명을 활력 있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COPD가 진행되면 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섬세하고 복잡한 과정이 점점 파괴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폐 속의 공기 통로인 기관지와 기관지 세지가 만성적인 염증과 부종으로 인해 좁아지고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폐포는 탄력을 잃고 파괴되면서 폐 전체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공기가 폐 속으로 제대로 들어오지도 이미 들어온 공기가 폐 밖으로 효율적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분명히 숨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생존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저산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저산소 상태는 단순히 호흡 곤란을 넘어 심장, 뇌 등 다른 주요 장기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어 전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체 활동은 물론이고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큰 제약을 받게 되며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치명적인 폐 기능의 변화가 매우 느리게, 거의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계단을 오르거나 빠르게 걸을 때 숨이 조금 차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가쁘거나 예전보다 운동 능력이 뚜렷하게 떨어졌다고 막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병이 점차 악화되면서 운동을 할 때 숨이 차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가만히 앉아 있거나 평소처럼 쉬고 있을 때조차도 지속적인 호흡 곤란과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밀하고 점진적인 과정을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혹은 운동 부족이나 체력 저하로 오인하고 착각합니다. 원래 나이 들면 숨이 좀 차는 거지. 내가 요즘 운동을 게을리해서 그런가? 체력이 떨어져서 기운이 없네.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나 잘못된 판단은 COPD라는 심각한 질병을 키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오해와 무관심 때문에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결국 병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후에야 깨닫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히 과거 흡연 경험이 있거나 현재 흡연자인 사람이라면 COPD의 발병 위험은 비흡연자에 비해 훨씬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수천 가지의 독성 화학 물질과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유해 물질은 폐 조직에 직접적으로 닿아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히고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강력하게 유발합니다. 이 염증이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폐는 점점 탄력을 잃고 굳어가며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됩니다. 폐포가 파괴되고 기관지가 영구적으로 좁아지는 과정이 비흡연자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가속화되는 것이죠. 흡연 외에도 간접 흡연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특정 직업에서 노출되는 성면이나 미세분지 및 화학물질 그리고 실내외 공기 오염 특히 오래된 주택의 난방 연료 연소 연기나 개발도상국의 바이오매스 연료, 연소 연기 등등도 COPD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국내 COPD 환자 중 상당수는 자신이 이미 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40세 이상 성인의 COPD 유병률은 무려 13.4%에 달했지만 COPD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의사에게 직접 진단받고 인지한 경우는 겨우 2.8%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약 300에서 320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실제 환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로 한국의 높은 흡연자, 인구와 천식 등으로 잘못 진단되는 오진율을 고려할 때 잠재적으로 숨어있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인지율과 진단율은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연으로 이어져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서운 질병, COPD를 조기에 의심하고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신호는 바로 숨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거나 이전보다 운동 능력이 뚜렷하게 떨어졌다고 느낀다면 그 증상을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쉽게 오르내리던 계단이 버겁게 느껴지거나 가벼운 산책에도 쉽게 숨이 찬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아침마다 지속적으로 기침이 나오거나 평소보다 가래가 자주 생기고 양이 많아진다면 이는 폐가 보내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단순히 감기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몇 달 이상 지속되거나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반드시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 의료진의 진료와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병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COPD 관리에 있어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폐는 한번 손상되면 안타깝게도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즉, COPD는 완전한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꾸준한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미 손상된 폐 조직이나 폐 기능을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더 이상의 폐 기능 악화를 효과적으로 막고 현재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며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을 완화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최대한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병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OPD의 진단을 위한 폐 기능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폐활량 측정기를 사용하여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내쉬는 검사만으로도 현재의 폐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류 제한의 유무 및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간단하고 중요한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받지 않아서 병을 너무 늦게 발견하고 결국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기 진단은 미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COPD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호흡 곤란, 기침, 가래와 같은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하여 환자가 일상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급성 악화의 빈도와 심각성을 감소시켜 입원율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춰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의 핵심적인 부분은 기관지 확장제 사용이며 특히 흡입 약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약물이 폐에 직접 작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환자들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중 가장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바로 금연입니다. 흡연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폐 기능 저하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병원 방문을 통해 전문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질병의 진행 정도를 평가하고 사용 중인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급성 악화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법을 숙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흡입 기관지 확장제는 COPD 약물 치료의 중심축을 이루며 환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 꾸준한 신체 활동, 체계적인 폐 재활 요법, 그리고 급성 악화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환자의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급성 악화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지 확장제의 용량과 사용 횟수를 일시적으로 늘리고 항콜린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경구 스테로이드 사용은 염증 반응을 빠르게 진정시켜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고 폐 기능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OPD의 발병 자체를 예방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답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예방의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인 노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예방책은
바로 금연입니다. 흡연은 COPD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자 질병 진행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핵심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흡연자라면 지금 당장 금연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폐를 고하고 COPD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기 건강을 보호하는 현명한 생활 습관입니다. 미세먼지나 황사 등 대기 오염이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에는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여 유해, 물질의 흡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 즉 꾸준한 운동입니다. 걷기, 조깅, 수영과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폐 기능 유지와 향상에 큰 도움이 되며 심폐지구력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꾸준한 운동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줄여 COPD 예방 및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도 COPD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COPD는 그 후회조차 너무 늦어버릴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COPD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는 이미 폐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마냥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폐 건강을 미래에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점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부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COPD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폐 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 방문 환자 비율, 흡입, 기관지 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 등 여러 평가 지표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COPD의 조기 진단과 체계적인 관리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이러한 노력은 환자들이 더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숨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활동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소중하고 필수적인 호흡의 중요성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숨이 평소와 달리 가빠지거나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함을 넘어 우리 몸이 보내는 분명하고도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경고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폐 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소중하게 지켜낼 것인지는 오직 우리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폐는 되돌릴 수 없기에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고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호흡을 의식적으로 깊이 관찰하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처럼 숨이 편안하게 드나드는지, 혹시 예전과 다른 점은 없는지, 알 수 없는 가슴 답답함이나 잦은 기침이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만약 폐가 보내는 작은 경고음이라도 들린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그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행동이 여러분의 소중한 폐를 질병으로부터 지키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하는 소중한 숨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